제 사무실은 치앙마이예요. 아니다, 스페인입니다. 발리에서도 일했는데 저는 디지털 노마드예요. 노트북을 펴는 곳이 제 사무실이죠. 정해진 출근 시간도 없고 제주도나 해외에서 일해도 돼요. 무려 9년이나 디지털 노마드로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뭐예요?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디지털 노마드란 단어부터 보면 노마드라는 건 유목민을 말해요.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. 거기에 디지털이 붙은 거니까 쉽게 말해 인터넷과 노트북이 있으면 어디서든 돌아다니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프리랜서랑 디지털 노마드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. 프리랜서는 일하는 방식을 말하고요. 디지털 노마드는 어떤 형태로 일하든 공간의 자유가 좀 더해진 겁니다.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데 출퇴근을 한다. 그럼 디지털 노마드는 아니겠죠. 반대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도 따로 출근하지 않고 내가 다른 곳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다. 그럼 노마드라고 볼 수 있어요. 결국 노마드라는 말이 디지털로 일해서 노마드한다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정 장소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나? 생각보다 다양합니다. 출퇴근을 정해진 곳으로 하지 않으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표적으로는 개발자, 디자이너, 영상 편집자, 마케터, 에디터, 온라인 강사, 유튜버, 블로거 등등등 누구를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느냐, 이게 중요하죠.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노마드를 나누는데요. 이건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볼게요. 우선 이 세 가지 타입에는 직장인, 프리랜서, 사업가가 포함돼요. 저는 1인 사업자니까 사업가 파트에 해당하죠. 제가 무슨 일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저는 디지털 수익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. 맨 처음에는 해외 구매 대행 셀러로 4년 정도 했고요. 그 다음에는 구매 대행 강의를 했고 지금은 온라인 코칭으로 회사 밖에서 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. 디지털 노마드의 하루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. 모두가 너무 다릅니다.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자유롭다라고 말하니까 로망을 많이 갖고 보시더라고요.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트북 딱 열고 일 좀 하다가 해질 무렵 퇴근해서 저녁에는 현지를 돌아보는 그런 삶. 반은 맞고 반은 다릅니다.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. 일단 팩트, 시간 조정이 회사 다닐 때보다 자유롭기는 해요. 오전에 병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갔다 올 수 있고요. 컨디션 많이 안 좋은 날은 좀 쉬었다가 저녁에 일하기도 하고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게 정말 좋은 건 삶의 질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해요.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꾸역꾸역 참으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퇴근 후에도 상태가 안 좋은 채로 남아있는 거랑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더 자고 일어나서 남은 하루를 쭉 일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에 여유를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. 한번 책상에 앉으면 사실 잘 일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. 코칭이 없을 때는 아침에 운동 가거나 산책 다녀오거나 거기서 바로 카페로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읽고 미타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씻고 좀 이른 점심 먹고 하루를 시작해요. 유럽에 있을 때는 시차가 있으니까 거의 새벽 5시부터 일을 했어요. 대신 또 좋은 점은 오후 2시쯤 되면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서 좋은 날씨에 유럽을 즐길 수 있었죠. 그러다가 유럽의 날씨가 너무 더워졌을 때는 어차피 한낮은 나가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늦추고 낮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. 꼭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. 이것도 차차 다루겠지만 디지털 노마드 성향에 따라서 어떤 곳에 머무르거나 이동하는 그런 주기들이 완전하게 달라져요.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작년에 다낭에서도 일을 했고 발리, 치앙마이, 태국 후아인 등에서 일을 했어요.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도 있어요.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자꾸 일을 안 하는 걸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럴 순 없는데 말이에요. 쉽게 말해 하루에 내가 8시간, 9시간, 10시간을 일해야 된다면 어느 시간대에 일할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지 하루에 내가 한두 시간 혹은 여차하면 일 안 하고서 그러고도 돈을 벌 수 있다.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한 달 살면서 뭐 하실 거예요? 일하겠죠. 에이. 자기 관리가 진짜 어려워요. 출퇴근 시간이 없잖아요.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맺어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떤 날은 일이 일상으로 너무 많이 넘어와서 힘들고 또 어떤 날은 이동을 하다가 거기서 뭔가 시간을 많이 써서 일할 힘이 없기도 해요. 이 균형을 잡는 게 처음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그리고
일하는 곳과 생활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 돌아오면 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. 하지만 일을 집에서 한다. 그러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이라는 곳이 마냥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요. 계속 여행하시니까 너무 좋겠어요. 무슨 얘기세요? 아니에요. 여러분, 우리가 몇 달 내내 일하다가 며칠 휴가 내서 여행 가는 건 사실 그게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고요. 우리가 기억하는 알고 있는 그 여행을 몇 달씩 할 수는 없어요. 왜냐?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디지털 노마드거든요. 예를 들어 뭐 누가 호텔, 숙소 이런 데 추천해 주잖아요.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는 줄 아세요? 인터넷 빨라? 책상이 있어? 거기에 뭐 수영장이 있는지, 조식이 맛있는지. 일은 일이잖아요. 제가 한국에 있든 스페인에 있든 태국에 있든 일은 일이고 오히려 얼굴이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지기도 해요. 왜냐? 오로지 결과물로만 보여줘야 되잖아요. 물론 저도 SNS에다가는 여행하는 모습을 더 올리지만 사실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쓰고 잠깐의 휴식을 이용해서 현지를 돌아보는 그런 즐거움으로 지냅니다. 정리하자면 디지털 노마드는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그걸로 노마드 생활을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어디서 일하고 얼마나 일할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. 일하는 방식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가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인지,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봤어요. 저도 이 생활을 당연히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고요.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. 계속해서 디지털 노마드 이야기는 콘텐츠로 풀 거니까요.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밍순!